2025년의 첫 한 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시작인 만큼 새로운 목표와 의욕이 넘쳤던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격려에 익숙해져 별다른 특별함을 못 느낀 시간이었나요?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후자에 가까워집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챙겨 듣지 않고 일상의 점이 그저 하나 더 찍혔을 뿐인 올해 1월 1일. 연초 다짐 같은 것은 어릴 적부터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습니다. 늘 똑같이 흐르는 시간에 굳이 구획을 정해 억지스러운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했고 불꽃 같은 의욕들에 대해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저의 냉소적인 태도가 멋진 열정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삶과 시간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의미를 더해 길을 내주어야만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길을 구축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기록입니다. 길을 어느 방향으로 파야 할지 감도 잡기 어려울 때 기록을 하며 나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자연스레 이정표가 생겨났습니다. 라디오를 하고 싶다는 갈증은 정말 오래되었어요. 언뜻 떠올려 보아도 중학교 1학년 때 침대에서 이어폰 꽂고 조용히 키득대며 듣던 라디오가 생각나네요. 사연도 정말 많이 보냈는데 그만큼 당첨도 많이 되어서 이런저런 경품들을 잔뜩 받았어요. 내 말 한마디가 저 멀리 방송국에 실시간으로 닿아서 유명 DJ 입을 통해 송출되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실물로 받는 경품까지. 짧고 긴 기다림이 포함되는 이 과정 전체를 좋아해서 자연스레 언젠가 라디오를 하고 싶다라고 꿈꿔왔죠. 막연히 꾸던 라디오 DJ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변하게 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버 오마르님의 무자극 라디오 콘텐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 4년 전 연재한 콘텐츠라서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3화로 끝난 무자극 라디오의 4화를 기다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저와 같은 분들이 꽤 계세요. 적당히 네 할 거 하며 틀어두면 간간히 웃음이 나고 중간에 조금 놓쳐들어도 미련 없이 편히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라디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전히 기다리시나 봐요. 무자극 라디오는 회차별로 주제를 바꿔 사연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트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만의 따뜻한 방식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고요. 무자극 라디오 주제들 중 가장 재밌게 들었던 주제는 1화 첫사랑입니다. 사연도 재미있고 오마르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썰도 흥미롭고 또 듣는 내내 기분이 간질간질 좋아서 거의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언젠가 꼭 첫사랑으로 사연을 받아봐야지 다짐했습니다. 1월이다 보니 첫이 붙는 주제를 선정할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하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첫사랑에 대한 사연을 모집하였는데요. 놀랍게도 단 하나의 사연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라디오들도 사연들이 많이 도착하진 않았지만 한두 개 정도는 오겠거니 했는데 모집 기간이 짧아서인지
아니면 명절 연휴가 겹쳐서인지 이번 사연 메일함은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 사연이 하나도 안 오는 달이 있겠다 예상해왔고, 그런 달이 오면 그달은 그 주제에 대해 나 혼자 실컷 떠들어야지 했습니다. 그 주제가 첫사랑이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 덕에 제 이야기를 실컷 하게 되었어요. 막상 하려고 하니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매우 사적인 이야기들이라 조금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래서 다들 사연을 안 보내신 걸까요? 오늘 TMI 대잔치 예정인데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어디 가서 자의식 과잉 혹은 연애에 목매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못 뱉은 사랑 이야기들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재밌을 거예요. 다들 첫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랑이 첫사랑일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일깨워준 충만한 사랑이 첫사랑일지, 또 아니면 내가 흠뻑 빠져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강렬하게 느낀 것이 첫사랑일지. 사람마다 정의가 다 다르겠죠. 저는 하나의 정의를 고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정의마다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당시에 느낀 감정과 생각들 위주로 이야기 전할게요. 앞서 언급한 무자극 라디오. 3년 전인가 같이 일했던 사장님과 무척 친해서 템플스테이를 갔다가 잠이 안 오는 새벽 동안 어쩌다가 함께 들었어요.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겨우겨우 연결해 듣고는 배 깔고 누워 수학여행 온 듯이 수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첫사랑 주제 라디오를 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서로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했던 첫사랑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복도에서 오며 가며 마주치던 남자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카카오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저도 내심 흘깃보며 속으로 내 취향이네? 생각했던 친구라서 그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는 무척 설레었어요. 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학교에서 눈인사하고 언제는 저녁에 갑자기 나가 같이 놀이터를 돌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어서 학교에서도 꽤나 붙어있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럼쟁이라서 제대로 된 대화도 어려웠어요. 단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새하얘져서 만나고 돌아오면 네이버 지식인에 남자친구랑 대화 주제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질문하고 그랬답니다. 이런 풋풋한 기억들도 있지만 나름 상처가 되었던 기억들도 안게 되면서 여러 번의 이별과 제 끝에 고등학교 올라가며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사실 이 친구 전에도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나서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이 친구랑 진득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서로에 대해 정말 무지했어요. 그냥 서로 이성적으로 끌려서 그 나이답게 별 생각 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저의 외모 취향입니다. 찢어진 눈에 얼굴선이 굵고 키가 많이 크지 않은 좀 건강한 청년 느낌? 그런 사람은 여전히 저의 눈길을 끕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를 10살도 더 넘게 먹었으니 그때처럼 외모만 보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의 저나 지금의 저나 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연애는 연애가 아니란 말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 저도 학창시절의 기억들은 연애라기보단 그냥 청춘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한 첫 연애가 기간이 길기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배우게 된 점도 많아서 이것도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가입한 동아리가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였어요.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건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타는 편은 아니었지만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 타는 종류들은 금방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꼈는지 혼자서 별 고민 없이 가입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연습날도 간간히 참여하였어요. 교내 연문 옆에서 다 같이 장애물 피하기 같은 테크닉을 연습했는데 초보인 저는 한 선배의 가르침을 받다가 두 손을 쎄쎄쎄 하듯 맞잡고 몇 시간을 타게 되었어요. 그날 하필 친한 동기 친구들이 저 놀린다고 연못 쪽으로 놀러 왔다가 손잡고 타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 사진으로 1년을 넘게 놀림받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예상하셨겠지만 그 선배와 대학 첫 연애를 시작하였고 서툴고 평범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강렬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긴밀히 오랜 시간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배우게 된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만큼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 추억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했던 말 중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에게 고치라고 닥달하곤 했는데 그분은 저의 닥달을 메모까지 해가며 고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당연히 변화는 어려웠고 그에 대해 제가 불평을 하자 언젠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1년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울듯이 애원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너무 속상해 보였기 때문일까요? 다른 추억들은 가물가물해졌는데 이 말만은 여전히 남아서 제게 영향을 줍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판단이 함부로 들 때마다 1년은 보류하자 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1년 동안 상대가 변할지 혹은 저의 인식이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연을 받지 않고 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힘들기도 한데요. 긴 텀을 모두 제 이야기로 채워야 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 이야기는 온전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겪은 경험들은 모두 누군가와의 경험이기에 어느 선까지 말해도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를 특정 짓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둘만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경험들이 대부분이라서 말을 좀 아끼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첫사랑의 3가지 정의 중 마지막. 내가 흠뻑 빠져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강렬하게 느낀 첫사랑에 대해 말하려는데 특히나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라디오 대본을 쓰면서 오랜만에 기억들을 꺼내 문자로 적자니 저의 사랑에 대해 더욱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본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저는 제가 첫사랑이 딱히 없다고 여겨왔거든요.
정의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겠다 여겨왔는데 마지막 정의의 첫사랑을 쓰자니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부정해왔지만 저의 첫사랑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 저의 찐 첫사랑 이야기 조금 들려드리며 이번 한 달 배웅 라디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약 3년 전에 어쩌다 보니 주말에 주방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카페 겸 식당이자 인스타 핫플이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개성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MBTI I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 시절에 저는 주눅 들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입은 거의 닫고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같이 일했던 딱 한 분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생각하는 방식이 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서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관계가 발전되었는데 그분과는 별다른 특별한 걸 안 하고 대화만 해도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 말한 외모 취향에 부합하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살면서 대화가 이리도 재밌게 느껴진 것이 처음이라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분과 만나며 내가 이 정도로 누군가에게 빠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로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로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며 저의 새로운 면모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사귄 후 얼마 지나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국을 기다리며 알바 중이었던 거였고 그래서 사귄 지 3달 좀 넘었을 때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언제 볼지 기약할 수 없는 떨어짐이었지요. 영상통화도 자주 했고 휴학생이던 저는 유학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점점 사이가 틀어져 영영 못 보게 되었습니다.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의 연애관에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소중한 기억들이기에 저의 진짜 첫사랑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느껴집니다. 1년 전쯤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아예 해외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뭐라 말을 덧붙였는데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모든 순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 그 친구와의 기억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에 그걸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 본인일지라도 제 추억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저에게 써서 붙이라며 일러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이뻐서도 아니고 너가 잘해줘서도 아니다. 너가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버려서 없어진 메모이지만 제 마음엔 남아있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마무리였고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언쟁이 오간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살면서 한 번쯤 사랑에 목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첫사랑을 엿보고 싶어 모집한 주제인데 되려 저의 사랑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혼자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듣는 이야기기에 더욱 신중히 말을 고르고 조심히 내뱉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좀 후련한 느낌이 드네요. 나의 사랑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 과거의 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쓰레기 만났다며 납작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행동과 상대의 행동을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사연 모집은 끝났지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스스로의 사랑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젠가 똑같은 주제로 또 사연을 모집할지도 몰라요. 이번 라디오는 내내 소개 이야기를 꺼내느라 준비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 마무리는 조금 가볍게 해볼게요. 이제 지난 1월을 보내줍니다. 다가올 2월을 반갑게 맞이해봅니다.